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 처음 들어와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요 두 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가령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갈 때 길이 여기는 2개고 여기는 이렇게 3개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왔었죠. 그 이유가 뭐였죠? 요게 2가지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가 경우가 2가지죠. 그리고 A에서 B에서 C까지가 3가지였죠. 얘네들을 곱하는 이유가 뭐였죠? 어떻게 거쳐가지고. 자, 곱하는 경우는 언제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곱한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6가지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루트가 여기 D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 길이 또 3갈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4갈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경우가 총 몇 가지입니까?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18개가 되는데 우리가 얘네 둘을 더하죠. 선생님, 여기서 3 곱하기 4는 얘들은 곱하면서 왜 얘랑 얘는 왜 더해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두 개의 사건이죠. 즉, 이쪽 길을 택하는 것과 이쪽 길을 택하는 것은 절대로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순차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죠. 선생님,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개소리지. 그죠? 미친 소리예요. 따라서 얘랑 얘는 합의 법칙이 적용돼서 더하고요. 요 놈은 곱의 법칙이 적용돼서 두 놈을 곱한다라는 걸 처음에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순열이라는 걸 배웠는데 순열은 우리가 P라고 적었었다라는 거예요. P의 약자는 퍼뮤테이션이었죠. 뭐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퍼뮤테이션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1, 2, 3, 4, 5라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2개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2자리 자연수를 얘들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후보가 몇 가지? 5가지. 여기 5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의 옵션이 있었다. 그래서 5 곱하기 4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 역시 사실 곱의 법칙이 적용된 거예요. 왜? 동시에 숫자가 들어가도 되잖아. 그리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실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리켜서 5 곱하기 4라고 쓰고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썼습니까? 5P2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얘 의미는 뭐예요? 5명의 학생 또는 5개의 숫자를 순서가 있게끔 2개를 나열하시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맞아요. 이게 순열이었습니다. 순서를 갖고 나열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순열을 배우면서 몇 가지 테크닉들을 배웠는데 1번이 버스 태우기였고요. 2번이 끼워 넣기 신공이었어요. 이거 다 기억납니까? 네. 가령 버스 태우기는 남학생이 4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3명이 있을 때 만약에 여학생 3명이 절친이라서 얘들이 3명이 꼭 같이 앉아야 된대요. 그 7개의 총 좌석이 있는데 얘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자 3명이 꼭 같이 앉아야 된대. 그럼 난 뭐부터 한다? 여자 3명을 먼저 버스를 태운다. 버스를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여자애들을 채운다는 거 먼저. 자, 그럼 여학생들한테 니들 여기 누구 들어갈래? 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3명 중에 1명이 들어갔죠. 여학생 3명 중에. 맞아요. 그럼 여기 누구 들어갈래? 하면은 2명 중에 1명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 누구 들어갈래? 1명이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가 적은 게 이 버스를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였고, 자, 이 버스는 만들어진 순간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과 나머지 남자 4명이 있으니까 총 5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냥 5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 5팩 5, 4, 3, 2, 1을 그냥 곱한다는 거죠. 5, 4, 3, 2, 1을 그냥 곱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얘를 5팩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3팩 곱하기 5팩을 하게 되면 정답이 나온다. 다 계산하지 말고. 알았어. 720 맞아요. 응? 이런 거였죠? 그런데 다음날 여학생 3명이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죠? 대판 싸워서 나는 절대 이제 여자들끼리 3명이 절대로 같이 앉지 않겠대요. 맞아. 맞죠? 절대로 같이 앉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남자애들을 먼저 4명을 알아서 앉힙니다. 그죠? 그럼 남자애들 앉히는 과정에서 4명을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4팩을 적어 놓고요. 곱하기 여학생 3명을 이제 사이사이에 끼워 앉힐 거지. 네. 자, 빈자리가 몇 군데? 5군데. 첫 번째 여학생한테 와가지고 너 어디 앉을래? 하면은 내가 옵션이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옵션이 4가지. 5, 4, 3을 곱하면 빈자리에 끼워 앉는 경우가 된다라고 가르쳤었죠. 다 기억납니까? 네. 요게 순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복순열은 나중에 합시다. 중복순열은 뭐 해? 중복순열은 뭐예요? 그냥 만약에 1, 2, 3, 4, 5를 내가 아까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만들 때 지금 이거 만드는 거는 서로 다른 자연수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만약에 중복해서 숫자를 넣어도 되면 만약에 1, 2, 3, 4, 5라는 숫자로 그래 여기 중복순열 중순 만약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 2, 3, 4, 5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근데 중복해도 상관없대.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갈래? 5. 5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수학적으로 기호로 뭘로 썼었죠? 5 파이 3이라고 썼어요. 얘기는 뭐예요? 5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빈자리에 한번 넣어봐 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 문제는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문제가 쉬워서.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확통 문제를 풀 때는 이 P나 파이나 C나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적을 줄 알면 된다라고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조합입니다. 조합은 뭐냐면 조합은 아까 전에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3명을 뽑을 거면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총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 회장 누구 할래? 옵션이 10가지. 부회장 누구 할래? 9명 중에 나머지 9명 중에 1명. 총무 누구 할래? 나머지 8명 중에 1명을 선택하게 되죠. 19파를 곱하게 되지. 얘의 의미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0P3의 의미였다. 즉 10명의 학생을 3개의 빈자리에 지금 순서를 가지고 나열하시오라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예요? 청소당번 3명을 그냥 뽑아라 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정도고 했어요? 자, 10 곱하기 9 곱하기 8은 사실 그대로 합니다. 그쵸? 이 10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회장, 부회장, 총무가 A, B, C가 이런 식으로 선출이 됐다고 칩시다. 그쵸? 그러면 A, B, C가 선출된 경우랑 지금 이 경우의 수에는 A, B, C가 선출된 경우와 A, C, B가 선출된 경우 자, A, B, C, A, C, B, B, C, A, B, A, C, C, A, B, C, B, A 이렇게 선출된 경우가 지금 이 경우에는 이 6가지 케이스가 다 다르죠. 하지만 청소당번 3명을 뽑을 때는 이게 다른 케이스야? 다 똑같은 케이스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눈다? 즉 A, B, 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으로 나누어줘야 얘들이 청소당번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수학적 기호로 10C3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 계산법은 어떻게 된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적고 분모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적는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얘는 그냥 계산법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10명 중에서 3명을 고른다고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었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항 정리할 때도 그렇지만 주로 제일 많이 쓰게 된 건 이 컨비네이션이에요. 조합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지금 배웠던 P,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항 정리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휘경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까지 사실은 수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휘경경호에서 이미 거기를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복해서 수업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나중에 지금 어차피 나머지 학교에는 지금 다 특강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서 그 파트가 필요한 친구들은 따로 보강을 내가 해줄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건데 확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딱 거의 대부분 쓰는 건 앞에서 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사실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배웠던 순열할 때 배웠던 원순열이나 아니면은 알파벳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3개가 중복됐을 때
그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 앞에서 배웠던 것을 복습을 계속 하면서 확률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복습을 들고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